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데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어느덧 또 새로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전 곁다리입니다. 네, 적응이 정말 안 됩니다. 아니 네. 저기 한 6월 달까지 밀고 갈게요, 그냥. 아,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하지만 방송 6월에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네, 뭐 다음 2부 때부터 맡기시는 걸로. 아니, 이부가 6월에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뭐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감독님들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네, 어제 많이 들어본 멘트 같고요. 지금 두 분의 감독님 앞에 나와 계시고요. 네, 지금 아직 웃으시느라 정신이 없으신데 제 앞에는 민지혜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네킹 토크쇼 만든 민지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그 옆에 함희윤 감독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억극장 만든 함희윤이라고 합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왜 모셨을까요? 아, 저는 퀴즈요. 알죠. 좀 대답 좀 네. 해주세요. 아, 그렇죠. 아, 제가 알죠. 제가 좀 인터뷰 좀 길었네요. 지금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 예,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이 떨어져가지고 예, 여기 지금 두 분이 지금 안시랑 자그레브 그쵸, 예, 각각 가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올해 작품이. 이제 예. 작품이 선정이 됐죠. 예, 예. 두 분 다 학생 부문, 그렇죠? 학생 경쟁이 맞습니다. 상영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제가 이 얘기 막 시작하기 시작하면 감독님이 소개 왜 안 하냐라고 곁다리가 지적을 할 것이 분명하여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죠. 할 건 하고 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막 하는 방송 컨셉이라고 네. 하더라도 그래서 소개 어렵게 네. 감독님들 모셔왔는데 곁다리님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 소개요? 네. 감독님 소개야 뭐 감독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뭐 감독님들 위한 예. 시간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뭐 저 민재 감독님 뭐 어떤 작품 하셨죠? 예, 많이 기대되죠. 예,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 예. 재밌다. 예,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그래서 이 감독님들이 이제 각자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민재 감독님부터. 그냥 마네킹 토크쇼. 네, 네. 저는 마네킹 토크쇼라는 걸 처음 작년에 만들었고요. 재작년은 아니고 2017년부터 애니메이션을 처음 작업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혼자서 굴다리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굴다리 안에 계시는군요. 그 지금 이번에 작품이 안시에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시에 상영작으로 결정이 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가격리 때문에 가시는 거 좀 고민 중이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함희윤 감독님. 예, 함희윤 감독님. 네, 네. 저는 기억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원래 학부 때는 애니메이션 전공이 아니었는데요. 졸업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을 혼자 독학해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학부 졸업 작품으로 만든 건데 그때 그 당시에는 어디 영화제를 한두 개 내보고 안 되길래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씨앗이라는 배급사를 좀 알게 돼서 이제 다시 사운드랑 이런 부분 조금 고쳐서 다시 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기억극장 이 예, 작품이 예, 참고로 그 씨앗이라는 배급사는 뭐 되게 좋은 배급사죠. 맞아요. 예, 저기 갑자기 저기 우리 협회에서 하고 있는 배급사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당이 많이 떨어지셨나 당이 봐요. 뭐 급격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잠시 ASMR로 우리 초콜릿 봉지 뜯는 소리 이런 거 그래요? 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예, 어쨌든. 부스럭부스럭 초콜릿 하나 예. 드시고 그래서 어쨌든 함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아까 시작 전에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판화 전공하신 분 아니냐고 제가 맞아요. 원래 사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이렇게 서칭 같은 거 제가 판화 같은 거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졸업 작품으로 지금 이 작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미지가 내가 저번에 옛날에 봤던 그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셔서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런 걸 확인했죠. 네, 지금 초콜릿 안 드시면 죽을지도 몰라요. 네, 초콜릿이 아니라 캐러멜입니다. 홀수나 홀수.
뭐야 이거 지금 홀스 갖다 놓고 지금 당 떨어진 거 체크하라는 거야? 예, 아니 그 옆에 O 예. 무슨 X 이런 네. 과자도 있고 한데 굳이 제가 일단 홀수를 먹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나 계속 짝수 홀수에 홀수인 줄 알고 네. 뭘 먹는다는 거야 했는데 예, 홀수구나. 모캔디 홀스입니다. 예.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거예요? PPL 예, 저번에도 광고하고 그랬습니다. 뭐, 좋아하는 네, 거. 언젠가 광고가 들어오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죠. 저희가 원래 이제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홀수 먹는 소리가 방송에 나오잖아. 괜찮아요. 우리는 편안한 방송이니까 발음만 안 세면 되죠. 뭐 발음 안 세요? 네? 발음도 세잖아요. 발음 안 세잖아요. 그렇다고 해줘요. 일단 저희가 파나 얘기를.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전공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네네. 파나를 학부 때는 하셨던 건가요? 네네. 전공은 파나인데 이제 3학년 때 이제 파나가 이렇게 회화처럼 큰 캔버스에다가 온몸을 써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되게 사부작 그리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남아서 이미지를 많이 막 사부작 그리다가 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학년 때 처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확장시켜보자 해서 4학년 때 졸업 작품으로 혼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어요. 파나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도 종류가 많죠. 저도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음. 애니메이션으로 이어지시게 됐는지. 보통은 동파나가 좀 재밌어서 음. 동파나를 많이 하다가 동파나는 보통 선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면도 있긴 한데 선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막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관성이 남아서 드로잉으로. 네. 네. 그 파나로 애니메이션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건 너무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예, 정말. 진짜 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파나로 대단하신 애니메이션 하시는 네. 분들. 걷는 그림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뭐 또 이쪽 업계에서 또 대가이신 분들이 또 외국에도 계시고, 예, 음. 경이롭죠. 맞아요. 그냥 파나가 뭐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 뭐 되게 재밌을 거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파나 같은 걸 좀 해보려고 취미 삼아 조금 시작을 하다가 바로 포기를 했거든요. 아 이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언제예요 그게? 예? 포기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아 그 대학교 대학교 때? 3, 4학년 때쯤에 그때 한번 판에 한번 꽂혀가지고 아 내가 이제 디지털 치매 때문에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작품을 어떻게 우연히 보고 야 저거는 내가 또 모르던 세계 애니메이션하고는 또 다르네. 뭐 저 정도면 그때는 뭐 무모하게 저 정도면 나도 한번 시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가 예, 몇 번 이제 문을 두드리다가 아 나 같은 사람은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 문만 두드렸군요. 그렇죠. 그래도 포기가 빠르잖아요. 포기가 칼을 빠른 지어본 거. 건 아니고. 칼 접었지. 원래 내가 저희 방금 말씀하셨던 거 동판 그걸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맞더라고요. 네,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럼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시고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러 이제 네, 맞아요. 학교를 다시 들어가셔서 작업을 해서 마무리 다시 한번 다듬으신 게 이제 기억극장이라는 맞아요. 작품이신 거고. 네, 그러네요. 그 민지 감독님은 저는 그 예전 작품 2016년인가 17년 엄마와 뻐꾸기 시계로 뵀었는데 굉장히 또 다른 작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저 이거 엄마 무슨 뻐꾸기 일이 있었나요? 시계는 사실 이게 영화제에서 출품됐던 작품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상영했었죠.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이걸. 예. 봤는데 이분인 건가? 좀 이게 좀 제가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스타일이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같은 분인가 뭐 오히려 오늘 오신 두 분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이 작품만 봤을 때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한 분이 만드셨나? 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나? 네, 보니까 엄마 뻐꾸기 시계는 그 유재희 감독님 네, 공동 감독님 공동 연출하신 거죠? 같이 계시고 저도 이제 한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전공이 아니고 디자인 학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고 그게 공동 감독님 유재희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 졸업 작품으로 엄마 뻐꾸기 시계를 만들고 나서 이제 혼자 작업을 하게 된 기회를 맞은 거죠. 저도 애니메이션 대학원을 들어가서 내 맘대로 한번
누구의 의견에도 구애받지 않고 배설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 자전적인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어둡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이게 자전적인 내용이신 거예요? 네. 목 막 잘리고 막. 근데 목 빠지고 토하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무서운 분들인 줄 알았어요, 두 분 다. 근데 아니신 거예요. 지금 두 분 계속 소리 없이 웃고만 계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의 이미지여가지고, 사실 제가 오늘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되게 또 이게 무서우신 분들이고, 이게 좀, 예, 제가 또 낯도 많이 가리고, 또 이제 제가 습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쉽지 않겠다 하고 왔는데, 전혀 이미지가 달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겠어요. 원래는 작품 같은데 예. 숨기고 계신 거죠. 아, 그런가? 다 내면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이게 두 편 다 이게 심리적인 내용이고, 이게 내면의 그 이야기들이니까. 사실은 작품을 막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하나씩 막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작품들이죠, 사실. 뭔가 이게 상징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그리고 은근히 세요, 작품이 둘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들 다 몸이 해체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네. 이게 피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렇네. 예. 뭐 둘 다 흑백톤에 네. 되게 낮은데 다 잘려 있어. 저는 이거 심지어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작품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생각할까? 새벽에 봤거든요, 제가. 애들 자고 있을 때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런 작품인 줄 몰랐어, 사실. 나 왜냐면 그 민재 감독님은 엄마 뻗고 계시기를 봤으니까 이런 블링블링한 톤이겠지. 틀었는데 신체 절단가? 그리고 뭐 귀신같이 하얀 얼굴. 예. 그리고 또 저기 한 감독님 작품도 이건 좀 괜찮겠지 틀었는데 이것도 두 분이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분이 친구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기 전에.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신 거죠? 그러니까 마침 또 친구야. 야, 이게 참 비슷한 분들끼리 친구가 되시는구나. 꿈에 안 나왔어요, 작품이? 꿈에 나왔지. 내가 또 어디 잘렸나? 내가 또 기가 또 약하잖아. 꿈에 나왔죠. 마네킹 되셨어요? 예? 마네킹 되셨어요? 좋아. 좋네. 이거 무섭더라고요. 좋다. 예. 이거 제가 낮에 봤으면 또 안 그랬을 건데 또 이거 새벽에 봐가지고 거기다 또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이 모니터 딱 틀고 봤는데 와. 근데 작품은 좋더라고. 작품 좋은데 내가 왜 이거 이 시간에 봤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더랬죠. 뭐 그꿈 이렇게 응원처럼 얘기했는데 이 기억극장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약간 꿈속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는데 좀 어떻게 작업하시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그게 3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속 2년 정도 제작을 한 건데 그때 당시 저한테 가장 큰 화두가 기억이라는 주제였어요. 그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진 구체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 그 개념 자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나오는 손가락 달린 물고기들이 이제 각각의 기억을 하나의 기억들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왜곡됐다가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거고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방 같은 것들은 개인의 초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초상이랑 어떤 타인의 초상과 그 기억의 개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구성적으로 조금 좀 기존에 있던 구성이랑 좀 다르게 해보려고 시도했던 작업이에요. 뭔가 판화 작업을 하실 때랑 애니메이션 하실 때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뭔가 작업을 구상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 전개 이런 것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판화 같은 경우는 일반 그림 회화랑 비슷하게 한 장면에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움직이니까 되게 작업이 스토리가 서사적인 기승전결을 띈 작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흐름이라는 게 있고 끝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시간을 다룬다는 느낌에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판화랑 작업하는 방식은. 네. 민재 감독님은 거의 한 페이지 가득 적어오셨어요, 뭔가를. 제가 오늘
그래서 그냥 발표 토크 말고 발표로 진행하기로. 이건 뭐 대학원 수업으로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가 적혀 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질문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맞춰서 질문해 드릴게요. 저는 여기 오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걸 줄 알았어요. 이게 대체 뭔 얘기예요? 가 가장 먼저 나올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네.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좋아? 좋아? 자꾸 모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두 분이 아까 뭐 비슷하게 얘기했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관한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기 지금 함 감독님 작품 또 민 감독님 작품은 대화에 대한 건데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하나는 언어 하나는 이미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기억이라고 하는 또 공통분모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민 감독님 작품 제가 사실 이거를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6, 7번을 봤는데 확실히 이게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이미지가 맨 처음에 무서웠지만 그럼 직접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사탕은 다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남았습니다. 네. 홀스예요, 홀스. 네.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응어를 갖고 있던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도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을 해야 하면은 계속 생각을 해야 하니까 객관화도 될 거고 거기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도 좀 있었고 결국에는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과정 근데 그게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를 이용한 폭력인 거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인 폭력. 이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말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음절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끝마디 한 음절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그냥 무섭기만 했는데 한 두 번, 세 번째 보다 보니까는 아 이게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어졌던 거구나.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어떤 뉘앙스를 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그 뭐랄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되게 기분 좋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정확히 말씀을 그러네. 해주셔서 제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곁다리로라도 이렇게 매달려 있죠. 안 그러면 잘 안 부를 거예요. 쓸만해. 네, 쓸만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 내가. 사실 뭐 더 얘기를 해보죠. 네. 그 마네킹 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측면으로는 전시되는 얼굴 그게 가장 큰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분위기에 맞게 언캐니한 느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마네킹 딱 봤을 때 걔는 전시를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전시를 안 당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시선을 억지로 받는 게 상당히 폭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채용한 점도 있고 일단 복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고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중적인 싸구려 느낌의 마네킹을 선택을 해서 고정적인 의미로서 말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 머리들이 점점 머리가 자라고 막 머리 모양 바뀌잖아요. 네. 이러한 설정은 어떻게? 일단 시간이 흐른다는 설정이 가장 크고 이게 점점 자라기도 하면서 꼬여지잖아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정신과 맞닿아 있는 측면도 있고 정신이 꼬여진다는 의미도 좀 있었고 실제로 그 미용 공부하시는 분들이 뷰티 살롱에서 초반에 그 과정을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단발 커트 이것부터 시작해서 뭐 염색 아니면 뭐 머리 피는 거 이런 거 하고 펌 이게 다 기초적으로 배우는 베이직이래요. 거기서도 참고를 한 적이
그런 점은 어떻게 찾아보실 생각하셨어요? 저희가 머리 다듬어 주시는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머리는 정신과 맞닿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신 건가요? 나의 뇌가 가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만질 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 뷰티살론 그거 실제로는 어떤 작업들 이렇게 하시는 너무 또 현실과 물론 지금도 동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좀 참고를 하고 싶어서 현실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건지 기준을 잡고자 실제 일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구하긴 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네, 손가락 물고기. 저는 이게 되게 이미지 독특했거든요. 아, 네네. 네, 손가락에 물고기가 붙어 있는데 이 이미지는 어떻게 좀 그렇게 딱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것도 그냥 그 당시에 많이 그리던 그림들 중 하나가 손가락이랑 물고기였는데 이제 발이 달린 물고기는 꽤 있는데 손가락이 달린 물고기는 많이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어. 손가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즐겨 그리시던 그렇죠. 이미지. 그래서 물고기하고 이제 손가락 붙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사람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게 뭔가 어떤 면에서는 막 이게 좀 사이즈나 이런 게 되게 똑똑한 사람은 또 좁은 물고기가 들어있고 물고기가 큰데 작은 사람 들어가 있고 네. 약간 놀이공원에서 인형 탈 쓴 사람처럼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그 기억의 본질인 부분이 그 사람 모양인 거고요. 이제 그 외형을 띠고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억이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검정색 망토를 입은 물고기 2개가 나오거든요. 네. 큰 애 하나랑 걔는 이제 망각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우산을 펼치는 물고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물고기들은 이제 관리자라는 느낌으로 그린 거예요. 우산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사실 기승전결이 있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 쫙 되는 뭐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 하나하나를 갖다가 작품에 담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그 해석을 해야지 감독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굉장히 고민을 나누었어요. 왜냐면 이거 사실 이런 작품이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근데 마침 뭐 판화를 또 전공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하나하나 애니메이팅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아까 동판을 얘기도 하셨는데 선이 또 되게 얇잖아요. 맞아요. 작품 스타일이. 그래서 뭐 애초에 이거를 기획을 하실 때 그 뭐 약간 뭐 컨셉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건가요? 일단 컨셉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대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좀 직관력을 좀 믿는 편이어서 거의 손 닿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움직임들을 생각하면서 바로바로 그려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컨셉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초상 중간중간 초상 나오는 부분들은 중심적으로 컨셉을 좀 잡은 거고 나머지 그 기억이 행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그림을 그려냈죠. 근데 처음에 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시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 큰 화두가 존재였는데 그 2번째 잡은 게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존재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단편적인 생각으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전 그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존재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기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요? 또 지금은 생각이 1년 사이에 네.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죠. 제 작품 만든 지 이건 오래됐지. 학부 내가 졸업생 2018년도에 됐으니까. 졸작 작품 이미지 봤던 네네. 거라. 네. 그렇구나.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지만 네. 네. 기억이라는 게 사실 또 되게 많이 왜곡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질문 드릴 때 막 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치 꿈속에서 보는 것 같은 이미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그래서 꿈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기이하고 사실 현실에서 좀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꿈이라는 것도 기억하게 되면 되게 단편적이거나 어떤 1분만 강렬한 이미지만 기억이 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이랑 좀 많이 연결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게 바깥에 우리 외부에 있는 일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들을 좀 그림으로 그려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그 기억 뭐 극장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뭐 꿈 이런 이미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되게 주관적으로 이제 뭐 작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되게 많은 작품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오싱함으로 작품 중에 아마 86년도 작품인가 그럴 건데 천사의 알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뭔 내용인지 알아먹었어요. 제가 솔직히 그거를 수십 번을 봤거든요.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근데 예전에 부산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오시긴 마음을. 근데 가서 내가 물어봤어. 근데 무슨 그거를 생각 만드셨나요? 예?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그 양반이 하시는 말이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대. 자기도 모른대.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되게 뭐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작품의 스타일이랑 결이 다르지만 느낌이 비슷했어.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고 물론 여기는 색깔도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이제 쭉 나오고 천사의 알은 막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에요. 근데 도대체 기승전결이 없어. 캐릭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 느낀 게 아까 이제 존재, 기억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정리가 되는 선에서는 이거 되게 철학적인 담론인데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건 기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되게 철학에서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뭐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뭐 여기 더 가다 보면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 들어가게 되고 저는 머릿속으로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존재라고 이제 시놉시스에 써 있기도 했고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존재, 기억.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정치가 않으니까 내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형태 이런 거 그냥 파편으로 돼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신 건가? 제가 맞게 봤나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냥 쭉? 아 그래서 그러네. 나는 작품을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아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가 아니지 내가 이 정도로 이해를 했다. 자부심. 여기까지. 감독님한테 인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당사자한테 감독님한테 인정받는 게 만드신. 오늘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이거 다 필요 없지. 감독님 딱 인정받으면 되는 거. 그럼.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네, 힘들었어요. 네, 어쨌든.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은 너무 스타일은 좋은데 이걸 이제 말로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건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거 저도 같아요. 어려워서 네.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이 작품은 보는 게 제일 네. 빠른 그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보여드려야 돼. 이 두 작품 분위기, 다. 느낌, 기분 네. 사실 충분히 작품에서 이거를 내가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승전결을 가진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되게 힘들지만 사실 그 보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으로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공감하거나 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사실 보는 게 가장 맞아요. 좋은 작품인 아니 것 그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기억이라는 화두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디지털 치매라서 아니 뭐 그것도 그건데 내가 요즘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빅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내과학 쪽 이런 걸 좀 요즘에 뭐 책을 좀 보는 게 있어요. 뭐 보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결국엔 기억이라는 거랑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또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피 꽂혀 있어가지고 마침 또 오. 작품을 이렇게 아 보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근데 두 분의 작품이 다 그래요. 민 감독님 작품도 뭐 이게 본인의 뭐 내면에 있는 걸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또 이제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이미지만 봤을 때는 결국엔 이것도 본인이 기억하는 그 기억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이미지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민 감독님 작품은 기승전결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차원으로 나가신 건데 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을 덩어리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맞춤으로 모셨나? 그럼 두 분이 친구일까? 나는 사실 같은 학교 다니시는지 모르고 두 분이 친구일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네. 지혜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흑백으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둘 다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게 당연하게 흑백으로 나오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 왜 왜 그럴까요? 흑백으로 하셨어요? 저는 일단 디자인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색깔에 관한 상징색이 아주 또렷이 박혀 있는 아. 사람이거든요. 우리 어, 역으로.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어떠한 색도 의미가 안 담기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항상 그래서 흑백이 가장 아니 되게 역설적인데 그 디자인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 오히려 색깔에 대해서 약간은 뭐 이게 뭐 의미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색깔이 사실 없으니 네. 흑백으로 어떤 색을 넣어도 다르게 읽히고 어떤 색을 넣어도 그게 아니야. 뭔가 대중한테 익숙한 색깔을 항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중적인 작품이 이번엔 아니어서 거의 배제를 그래서 한 다 거예요. 그냥 걷어내셨구나. 딱 두 가지 색깔만 들어가요. 보라색과 초록색. 맞아. 색깔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진짜 그러네. 그건 의미가 있나요? 저는 머리 부분에 색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정신에 멍이 들었다는 뜻인데 그거를 그냥 딱 이렇게 뭉개서 칠해놓진 않았고 이분법적으로 갈라놨거든요. 초록색은 초록색, 보라색은 보라색. 근데 멍이 한번 딱 우리가 몸에 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는 죽은 피에 고인 진한 보라색이지만 점점 회복이 될수록 이렇게 혈관과 같이 퍼져서 녹색으로 점점 바뀌잖아요. 그래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거 분리돼서 약간의 희망, 과도기 같은 것도 같이 의미를 넣었던 것 같아요. 정신에 깃든 멍 하지만 나아질 수 있는 희망. 아, 지금 얘기하니까는 색깔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이거 여덟 번을 봤는데 내가 혹봤네. 내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맞다. 색깔이 있었지. 이렇게 만질 때 머리에 이렇게 색깔 있잖아요. 네, 맞아. 머리에 색깔 있었지. 아, 참 죄송합니다. 제가 혹봤어. 아닙니다. 오늘 가서 7번 더 보시면 되죠, 그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흑백의 그 명암비가 워낙 그 강렬해가지고 제가 이 기억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억이 왜곡된 거지. 거기다가 감독 작품을 민 감독 작품을 딱 보고 나서 바로 이제 한 감독 작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합쳐졌나 봐요. 오버랩. 네. 한국님은 그러면은 흑백으로 하신. 저는 이제 또 파나의 관성으로 남은 건데 그쵸. 네. 블랙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블랙 세계가 저도 모르게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연필도 많이 쓰고 연필을 이렇게 스케치할 때 연필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연필이 좋아서 연필 결이 좋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흑백이 나왔고 분위기상도 흑백인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딱히 색을 넣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우연이지만 두 분이 다 흑백 톤에 물론 색깔이 그러니까요.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네. 굉장히 모노톤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게요. 두 작품이 심지어는 두 분이 친구다. 네. 알고 봤더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동갑이에요, 학교에서. 예, 맞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약간 내면의 어떤 고민. 근데 저는 한 감독님 처음 봤을 때 되게 친해지고 싶어서 은근히 스토킹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가장 혼란에 대한 작품이다. 위험한 작품이네. 그러네. 근데 저랑 동갑인 친구 중에서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친구를 저는 처음 만나서 되게 친해지고 싶었었거든요, 초반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너무 친하진 않고. 거부감이 들까봐 시간 두고 알아가는 나가는 단계. 그래요? 아직도? 저희가 많이 못 만났어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수업을 다 아, 그렇구나. 많이 못 만났어요. 학교에서 못 만나요.
어떻게 마침 알고 이렇게 둘이 척하면 척이죠. 붙여가지고 모신 거예요? 딱 맞춰서.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다른 한 분 누구인지 몰랐는데 지혜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두 분이 알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은 학교인 건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전문사가 있고 뭐죠? 예술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두 분이 아시려나? 그리고 한예종 사람들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서로. 그냥 얻어 걸린 거구나. 맞아요. 하지만 딱 찍으면 딱 맞는다는 그러니까 거. 항상 협회는 이렇게 그냥 별 의도는 없는데 이게 맨날 이게 같이 이제 한 두 분씩 이제 모시니까요. 생각보다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거여서 야 이걸 다 고려하나?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냥 결국에 알고 보면 다 그냥 어떻게 다 얻어 걸렸는데 기가 막히게 다들 얻어 걸려요. 꿈보다 해몽. 우리 네, 곁다리에 그러니까. 해몽도 적절하게 또. 아이 뭐 이번에 또 양념 좀 약간 쳐주시고 예. 사탕도 드셔주시고. 예, 아니 뭐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홀스는 그만 먹으려고요. 어쨌든 방송에 홀수 몇 번 나오는 거야 진짜. 우리 이러다가 협찬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홀수에서 사탕 드시면서 해주세요. ASMR. 예. 좋네요. 아이 참. 아니 그 마네킹 토크쇼 보면서 저는 보면서 이거 영어 자막 달기 참 힘들었겠다 생각했거든요. 다 뭐 파인으로 달려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다 파인으로 달려 있더만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제가 네. 그거를 영어권 사람이 아니어서 고민을 하다가 네. 전문 번역 선생님 김경훈 선생님께 맡겼는데 그게 굿이 아니라 파인으로 하신 이유가 뒤에 FUCK라는 단어와 맞추시려고 이렇게 파인을 가신 것 같더라고요. 또 의미가 있구나 그게. 네, 그래서 계속 들으면 욕 같아 근데. 여기 한번 나오죠. 욕이 나와. 실제. 욕 하고 네.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네, 욕이 아니 근데 나와. 이게 좋네 좋다 이거 하는데 욕까지 들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저거 하면 나쁜 단어가 아닌데 뉘앙스라든지 이제 뭐 분위기에 따라서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작품 안에서 감독님. 반복을 근데 시켜서.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영어 자막에 자꾸 파인 나오길래 아니 뭐야 이거 감독님이 너무 만드는 거에 너무 열중하셔가지고 이거 놓친 거 아니야? 이렇게 성의가 없지만 맨 처음에 그랬는데 한 두세 번 보다 보니까 아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뒷부분에 네. 머리가 빠질 때 그 알파벳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번역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딱히 사실 자막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 작품은. 네. 아닌가요? 있어야 되나? 아니 그냥 저 이제 보면서 저거를 다 어쨌든 그 파인으로 나오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해서 네. 저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다 싶더라고 이게 전달이 될 때 사람들한테.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 이게 어떻게 읽힐지 몰라서 이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번역에도 되게 고심해가지고 적절하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어차피 뭐 여기 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다 뭐 이런 것만 들어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저런 느낌이구나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참 번역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은 쌤. 아유 또 훌륭하시네요. 네,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 뻐꾸기시기에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서정적이고 뭐 이렇게 좀 아련하고 노스텔지어도 막 들면서 막 이렇게 좀 그런 스토리였는데 맞아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또 다르신 거죠? 뭐 이렇게 만드셨을 때 상황이랑 아니면 그 뭐 계기 이런 것들이. 네, 상황이 많이 달랐죠. 가장 달랐던 게 엄마 뽀꼬시게 만들 때는 이제 애니메이팅 키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디자인 학부에서는 많이 깊게 심화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지? 그래서 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도 몰랐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서.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연출적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게 주된 고민이었다면 여기서는 자전적인 얘기를 해서 되게 다르다는 말을 항상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이거 만든 사람 맞냐. 한 감독님도 그러셨고 이거 네가 만들었었냐. 전 마차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 엄마 뻐꾸기. 뻐꾸시. 네네.
네. 그- 왓챠에서 꼭 봐주세요, 여러분. 엄마 아이고. 꺾고 계시길. 네, 왓챠에서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 작품들 많이 봐주시고요. 광고가 많네요. 예. 광고 방송. 말- 이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언제든지 협찬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자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또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사실 만드신 거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좀 어떠셨는지.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는 고등학교 때가 거의 1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건든 거는 맞고요. 근데 이게 객관화가 됐다고 해서 말을 안 하고 싶은 건 또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나 힘들었어 라고 사실 되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그래서 이걸 고급화 전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 뭐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작품도 잘 만들어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 좀 훌륭한 선택이시네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심리적으로? 다시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힘든 단계는 많이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스케줄 짜는 거나 이제 노동의 압박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야, 근데 이게 능력이 분량이 있었겠죠. 상당한데. 그쵸. 이게 혼자 하신 분량은 이게 어마무시한 분량인데. 그 당시에도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실 때 분량을 다시 재고해봐라. 그러니까 네, 아, 처음 만드는데 이거 너무 충분히 안 그 나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게 들었어요. 힘드니까 분량이 늘어나. 한명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은 그냥 혼자서 네네. 독학해서 하셨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주변에 교수님도 아무도 모르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해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종이에다가 라이트박스 갖고 와서 한 장 한 장 그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언젠가 네네.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그땐 요령이 진짜 너무 없어서 한 장 한 장 다 그렸어요. 지금 같았으면은 조금 이렇게 요령껏 했으면 좀 힘도 좀 덜 들었을 텐데 진짜 한 장 한 장 그려서 5,000장 정도 요령을 그렸고 연필로 한 장 그 스캔도 하나하나 뜨고 그 뭐라 그러죠? 포토샵으로 눕기 딴다라고 하는 그것도 한 장 한 장 하고 그래서 손이 노동력이 좀 과하게 많이 들어갔던 작업이기는 해요. 완전 그러면 이건 드로잉으로 다 한 거네요, 아날로그로. 그건 디지털 드로잉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와, 다 요즘에 이렇게 그냥. 작업하시는 분 거의 없어서. 아, 그럼 진짜 그렇구나. 드로잉 2D라고만 돼 있지 디지털이라고 써 있지가 않구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보통 이런 건 다 디지털로 이렇게 해서 하시니까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근데 디지털 드로잉이 들어갔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몸으로 때웠죠. 이건 진짜 예술품이네요. 완전 수공이잖아, 수공. 100% 수공. 장인 정신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전시. 그 원화 다 남아있어요. 요즘에는 뭐 근데 이렇게 원화가 그렇게 볼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 장당 그림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볼만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졸업 작품 때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00년도에 와서 다시 이렇게 다듬으실 생각을 하신 거는 뭐 어떤 계기가? 처음에 대학원 들어올 때 요 작업으로 대학원을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 언니가 이거 배급에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그래? 그게 뭐냐? 그래서 배급에 맡기면은 뭐 여기저기 영화제 또 다양하게 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사운드 이펙트가 없었거든요. 원본에는. 네. 근데 이제 제가 폴리를 하나하나 넣고 이제 다시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때 너무 무지해가지고 MP4로 뽑았어요. 최초로 처음으로. 그래서 편집을 다 다시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프로레스 그렇죠. 네, HQ가 없어가지고 네.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최근. 졸업 작품 이것도 졸업 작품인 거예요? 네 이거 졸업 작품. 이걸로 해서 졸업. 다시 마무리해서 네. 졸업하신 거고 그렇구나.
학교를 두 군데 졸업했네요. 같은 작품으로. 아니 아직 이거 대학원 졸업 작품은 아니고 학부 졸업 작품. 학부 졸업 작품인 거고 대원 아닌 거죠? 네, 대학원 아니고. 둘다 아니. 그러면 큰일 나죠. 저것이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네. 원성이. 한혜정이 그렇게 호로호락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라네. 속으로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뭐지? 그러고서 마네킹 토크쇼는 졸업 작품인 거죠, 한예종. 정기작으로 만들었어요. 아직 그러면 학교에 다니고 아직 계시구나. 저희 다 2학년. 이제 이제 2학년. 2학년. 지금 아니 그 졸업. 저주받은 코로나 학번이시군요. 두 분 다. 맞아요. 아이고야. 저는 살짝 피해갔습니다. 1년 피해가서 19학번으로 1년을 학교에 다녔어요. 전 정통으로 맞았어요. 정통으로 맞았어요. 진짜 정통으로 맞았어요. 작년에 한의정 거의 저기 1학기 때 거의 안 나간 걸로 내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입학을 4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네. 개강을. 네. 슬금슬금 이제 하더라고 여름 정도 되니까 네, 네. 거기가 인원이 적어서 네. 심지어 연극 하시는 분들도 수업을 소 규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여름부터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업 작품이 아닌데 다 영화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하게 됐네요. 한 감독님은 자그레브 이제 이 작품이 가신 건가요? 네네. 그쵸. 야, 그치. 자그레브. 그치. 이 작품 괜찮겠는데요? 아니 근데 네. 예. 네. 뭐 영화제 얘기는 우리 다음 2부. 다음 주에 짝 또 이게 또. 있고 1부에서는 최대한 작품 얘기를 좀 중심으로. 작품 얘기를? 알았어요. 사운드 직접 그러면 작업을 다 직접 네. 하신 거예요? 네, 사운드 이제 음악은 감독님이 따로 계시고요. 이제 사운드 작업은 원래 그 이펙트 너무 창피하지만 이펙트를 넣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효과음을. 근데 이제 이번 여기 학교 대학원 들어오고 나서 사운드 수업을 들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폴리 넣는 방법 배우고 해서 이제 제가 직접 폴리를 넣게 됐죠. 큰 극장에서 상영하는 거는 아직 본 적 없으신. 그렇죠. 이제 갤러리에서 졸업 작품 전시할 때만 그때 크게 틀어보고 여행 가서 혼자 조금 틀어보고. 이 큰 극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어마무시하겠는데? 두 작품 다? 밤에 그러니까. 보면 안 되겠다. 다른 거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초반에 장난으로 막 신체 절단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런 류의 작품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작품 아니에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오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무섭다기보단 분위기 때문에 분위기. 굉장히 정적인 작업이라 생각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행여 이제 막 되게 네. 그로테스크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 이미지가 나오거나 그런 거 그런-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그게 오히려 아니고요. 되게 선도 얇고, 예. 그런 작품은 아니죠. 제가 무서웠다고 제가 약간 좀 그러니까 기가 좀 맞아요. 약한 편이잖아요. 기에 약하고 아시? 예. 당도 떨어지고. 내가 비위도 근데 약하고. 자기 종이에는 피가 튀어져 있고 네. 막 그런 뭐예요? 보세요. 아니 이게 토너를 리필 토너를 잘못 싸가지고 이게 빨간 게 이렇게 묻어나와요. 저희 애들 싫어해가지고 이게 또 프린터 하나 또 샀잖아요, 또 잉크젯으로. 네, 그래서 그냥 아까워서 지금 쓰고 있어요. 빨리 없어요. 피 튀는 작품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정적이고. 이거 그냥 그 분위기에 어울리게 내가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게 더 드라마틱할 뻔했나? 그러게. 그럴 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기회 다시 드릴까요? 할까요? 다시 갈까요? 넘어가고. 그랬다고 혼나겠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민지영 감독님 마네킹 토크쇼 보면은 저는 거기서 또 사운드 하니까 그 문 열리고 이렇게 이 문고리 돌아가고 하는 그때 되게 뭐라 그치. 그러죠? 삐삐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 사실. 그게 어떻게 좀 그런 사운드나 이런 것들 소반 작업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음향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그 공간 울림 같은 거는 다른 사운드 감독님께서 맡아주셨고 또 폴리나 앰비언스는 제가 직접 처음에 넣었었는데 되게 무지했죠. 저도 사운드에 대해서. 무지한 거 치고는 너무 적확하게 드셨는데. 근데 이렇게 딱 문고리를 돌리는 그런 소리들은 다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소리, 바로 문 너머에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내가 이걸 돌려서 들어가야 하는 그 순간 이런 건 아직 다 생각이 나서 이 소리가 그때 당시에 되게 역겹더라고요. 저는. 맞아. 내가 왜 민감농 약간 트라우마 작품을 같은. 민감농 작품 보고 내가 무서운지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 미이케 다케시의 그 오디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끼리끼리 맞아. 그 내가 남산에 있는 그 무슨 거기 밑에 보면은 그거 영화 같은 거 뭐 시사회 같은 거 보는 데가 있었거든 예전에. 거기서 내가 그 영화를 봤어요. 시사회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 맞아요, 진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맞아, 근데- 마음이 아프시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돌리는 비슷하다. 나는 느낌이 비슷해. 아, 그거 보셨구나. 네네네. 한강동님 그런 작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그 작품 이렇게 많이 본 작품이 아닌데 뭐 취향을 알아버렸어. 선거. 네, 내가 취향을 알아버렸어.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본 거. 아, 그 누가 추천해요? 그거 아무나 추천 안 해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닌데? 그 신체 절단하는 내용이잖아요. 작품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네. 민간동의 작품이 그러네. 아,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미지는 아닌데 자꾸 작품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심어주고 있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거야.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요. 전혀 그런 느낌 아닙니다. 공포 영화 한 줄 알아. 되게 그런 명암리가 굉장히 확실하고 상징적인, 네, 상징적인 상징적인 막 내용, 이런. 상징적인 내용이고 오디션 얘기했어요. 이따 이제 2부에 제가 이제 뭐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 물어볼 거지만 뭐 그때 아마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들 좋아하는 작품도 좋아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아, 그쵸. 이제 한 감독님이 이미 탈락했고요. 갑자기 언제요? 어느 시점에서 탈락한 거예요? 언제요? 그 오디션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하셔서? 아니 그 오디션이라는 작품이 되게 좋아한단 말 안 했어요. 그냥 그죠? 봤다고요. 그냥 봤다고. 내가 본 사람도 최근 몇 년 동안에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건.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개봉이 굉장히 나중에 늦게 되고 되게 짧게 됐거든요. 예. 제가 어쨌든 그러네. 또 그 되게 정확하게 넣으셨네요. 흥분하셨어. 그 문고리 부분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2차 잤던 게 생각났어요. 참고로 우리 사무실 문도 열면 요새 그런 소리가 나요. 일단 괜찮아. 한번 이게 체험하고 가시죠. 밤에 저기 불 안 끄고 안 가는데. 여기도? 네, 우리 사무실 저기 문 열면은 삐 소리 나고 그래? 한번 네, 체험하고 가세요. 미케 다시. 내가 그래서 그 감독을 좋아하네 또. 참 나도 이상한 거. 그 기억극장이라는 작품 제목이 기억극장인데 네네. 둘 분 다 약간 하나는 마네킹 토크쇼 그리고 한 분 이제 하명 감독님은 기억극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뭔가 보여지는 어떤 공간이나 무대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마네킹 토크쇼는 물론 이제 무대라는 배경은 아니지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무대라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설정은 좀 그러네. 어떻게 저는 그 극장을 넣은 게 기억이라는 게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있는데 뭔가 뭘 생각을 해야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떠오르는 순간이 무대를 지나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대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무대라는 장치적 개념도 좀 재밌다고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초상도 보면은 어떤 방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전시하고 뭐 상영한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무대가 팍 쓰러지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뒤에. 네, 그거는 거기는 나름 이제 하이라이트를 넣은 건데 이제 기억을 넘어서 이제 무의식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의식을 치러서 그 어떤 영혼이 올라가서 존재가 되거든요. 개인 초상이 한 사람의 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무의식으로 넘어간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네네. 재밌네요. 뭔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손가락 물고기들이 네네.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낚시밥 먹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옛날에 갖고 놀던 장난감 맞아요. 같은 그렇네요. 그런 게 되게 또 그것도 표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민 감독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그 공간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고 돌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저기 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뭐 연극이나 아니면 무대나 이런 식의 염두를 두고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저도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점이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현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동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동도 충분히 몸짓이나 행위, 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거에 의미를 저도 많이 둔 것 같아요. 오히려 고정된 상태에서 이미지가 바뀌면 조금 더 이제 애니메이팅이나 이런 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다. 오히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정, 부동, 정지, 그리고 침묵.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막 이미지가 막 현란하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때 볼 때는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똑같은 애들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누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누가 공격을 하는지는 카메라 앵글로만 지금 설명이 그러네. 됐어요. 아, 공포 영화 많이 보셨나? 공포 영화 보면 그런 연출을 많이 나오죠. 공포 영화 안 좋아합니다. 아, 참. 오디션 큰일 났네. 보세요. 오디션. 아니, 오디션은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무서워서 불 켜고 봤어요. 불 켜도 힘든데 나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극장에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예, 그랬던 영화인데. 그러게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거를 김승열이랑 같이 봤네. 또 이게 가끔씩 등장하는 네. 분이 있어요. 김승열 씨라고. 그 저희 그 협회 초창기에 있던 멤버인데 내가 걔랑 같이 봤네. 이 애니드 수다 그분이 혹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기 이름 자꾸 남산에 나왔어. 그 감독협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 시사회장에서 봤는데 걔가 뜬금없이 그 티켓 생겼다 보러 가려고 그래서 나는 뭐서 일본 뭐 되게 내가 아는 감독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 가서 봤더니만 내가 걔한테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 너 이런 거 나를 보러 온다고 했냐고 그러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고맙다? 그 영화 안 봤죠? 파인 이렇게 얘기한 거 파인. 그 영화 안 봤죠? 그 영화 안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영화를 봤는데 진짜 무서운 영화야. 이 마네킹 토크쇼를 보시면 저희의 대화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많은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자, 이미지는 달라요, 여러분들. 이미지는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뭐 잔혹한 이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요. 어쨌든. 네, 파인한 작품입니다. 네. 그럼 저희 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서 아 진짜? 네. 오. 뭐 야, 이번 주 방송은 분량 뽑았네.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좀 즐거운 여행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뭐 무섭다는 해보는 얘기만 한 것 걸로. 같은데 아주. 네, 즐거운 이야기일지 네, 네, 또 다른 공포 이야기일지는 다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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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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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탑